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약대사전 속 금하규 꽃의 숨겨진 치유 기록을 완벽하게 해부하는 연속 기획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금하규 꽃이 몸 속에 열독을 끄고 막힌 피를 돌려 온갖 악성 종기와 내장의 염증을 다스린다는 위대한 사실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침내 공개될 최종장에서는 중약대사전 원문 기록의 꽃이라 불리는 가장 극적이고 전설적인 처방이 공개됩니다. 바로 화마에 휩쓸려 살점이 타 들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선조들이 흉터 하나 없이 살을 새롭게 돋아나게 했던 기적의 약기름 황촉규화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위대한 황금빛 꽃이 왜 어떤 이에게는 명약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도리어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고전이 후세에 전하는 엄격한 경고와 올바른 복용법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약대사전 원문은 금하규 꽃이 수화, 즉 끓는 물에 대거나 불에 직접 입은 심각한 화상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화상 전문 병원이나 피부 이식 수술이 없던 시절, 화상은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무서운 외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조들이 처방했던 비밀 병기가 바로 황촉규 화유입니다. 중약대사전에 명시된 이 약기름의 전통 제조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자세합니다. 한여름에 활짝 핀 신선한 황촉규화를 채취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옹기 항아리나 깨끗한 병에 꽃을 가득 채우고 꽃이 완전히 잠기도록 순수한 식물성 기름, 즉 전통적으로 참기름을 가득 붓는다. 이를 단단히 밀봉하여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그늘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키면 꽃의 정수가 기름으로 흘러나와 영롱한 빛깔의 약기름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황촉규 화유는 화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삼배나 천에 적셔 상처 부위에 얹어두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상 부위에 이 기름이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금화기 꽃 특유의 강력한 차가운 성질이 피부 깊숙이 박힌 화독과 열감을 즉각적으로 흡수하여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진정시킵니다. 둘째, 기름막이 외부 공기와 세균을 차단하여 감염을 막고 상처 부위가 건조해져 찢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우리가 이 편에서 배운 소종지통과 활혈의 힘이 작용하여 세포의 재생을 극대화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며 새살이 깨끗하게 돋아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자연의 식물과 선조들의 지혜가 결합한 최고의 천연 화상제 치료였던 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저희 금화교 회원분께서 겪으신 실제 상황입니다. 국수를 삶으시려고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옮기는 중 그만 냄비 손잡이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순간적으로 얼굴 전면부와 가슴 그리고 팔을 그대로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 극심한 통증과 화염 속에서 이분이 떠올린 것은 바로 괴상고은이후 금화교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119를 부를 겨를도 없이 바로 옆에 밭에 가서 금화교 꽃과 잎을 그 자리에서 즉시 으깨고 짓이겨 화상을 입은 얼굴과 가슴, 팔 전체에 두껍게 덮어 얹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집, 스포 하나 잡히지 않았고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도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빨리 피부가 재생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금화기 특유의 찬 성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한 극심한 화기를 순간적으로 밖으로 흡수해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화기 꽃과 잎에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식물성 콜라겐과 점액질 성분이 손상된 피부 표면에 미세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손상된 세포를 즉각적으로 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옛 문헌 중약대사전에 기록된 선조들의 화상 치료 비방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증명된 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다스리는 명약이라 할지라도 내 몸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정보들이 금화기 꽃의 좋은 점만 나열하며 판매에 열을 올릴 때 정통 의학서인 중약대사전은 후세의 건강을 위해 매우 엄격하고 정직한 부작용과 금기사항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복용하면 몸을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금화기 꽃은 성질이 매우 차가운 약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극히 주의하거나 삼가야 합니다. 첫째, 비위허한 체질의 사람입니다. 비위허한이란 소화기관인 위장과 대장이 선천적으로 약하고 차가운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 찬물을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쉽게 설사를 하시는 분,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쐬어도 배가 앓는 분,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몸이 찬 사람이 차가운 성질의 금화기 꽃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위장의 온도가 더욱 떨어져 소화 기능이 마비되고 만성 설사나 구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의 열을 끄는 소방수가 이미 얼어붙어 있는 몸에 얼음불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를 태중에 모신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온몸의 기혈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궁으로 모여야 하며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화기 꽃은 성질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뭉친 피를 강하게 흩어버리는 활렬어산의 작용이 매우 강한 약재입니다. 기혈을 강하게 순환시키고 흐트러뜨리는 이 힘은 태아가 자궁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 선조들은 태중 후 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에게는 이 꽃의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없이 이 위대한 황금꽃의 효능만을 내 몸에 안전하게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약대사전 원문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하루 복용 용량과 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조된 꽃을 사용할 때 하루 복용량은 3g에서 최대 9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양을 맑은 물에 넣고 약한 불로 은근하게 달여서 하루 2, 3회로 나누어 마시거나 뜨거운 물에 가볍게 우려내어 차의 형태로 음미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내복법입니다. 신선한 생꽃을 사용할 때
마르지 않은 생꽃은 수분을 머금고 있으므로 하루 15g에서 30g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외용으로 사용할 때 피부 종기나 화상 부위에 짓찢어 붙이거나 황토끼 화유를 바를 때는 양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상처 부위 크기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요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달여 마시는 것보다 고전이 정해준 안전한 용량을 지키며 꾸준히 복용할 때 우리 몸은 부작용이 없고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공해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늘 몸속에 상혈감과 만성염증, 즉 열독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준 이 황금빛 꽃은 몸을 스스로 비워내고 다스리게 만드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천연의 해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건강 정보와 유행하는 식품들이 생겼다 사라지지만 수백 년간 수많은 임상을 통해 검증되고 책에 새겨진 고전의 지혜만큼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체질을 올바르게 알고 의사가 정해진 규칙대로 바르게 활용할 때 비로소 자연이 주는 진짜 치유와 건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총 3편에 걸친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수백 년간 동양의학의 든든한 버튼목이 되어온 정통의서 중약대사전 속 금화규꽃, 즉 황토끼화의 모든 기록을 한자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고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준비한 괴상고은이의 연속 기획 시리즈가 깊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년의 지혜가 담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출처가 확실한 진짜 정통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금화교 TV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만성염증이나 상혈감으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3부작 시리즈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하십시오. 괴상고은이 금화교 TV였습니다.